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마치 가까운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여러 자료의 파편들인데요. 이 조각들을 한번 잘 맞춰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조합 아닌가요? 한쪽에는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타임라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를 다룬 아주 격정적인 대담 녹취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묶음을 한번 펼쳐보면요. 숨이 멎을 듯한 기술 발전의 속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세상이 정말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같은 시기에 다른 문서 속에서는요. 한 사회가 정의란 무엇인지, 권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미래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아주 무거운 질문들을 끌어안고 고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기술의 격변과 정치의 대혼란, 전혀 달라 보이는 이 거대한 두 힘이 딱 부딪히는 지점. 거기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부터 보시죠. 2025년의 인공지능 개발 타임라인인데요. 이건 뭐 한마디로 거침이 없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1월, 2월, 5월, 8월 정말 불과 몇 달 사이에 주요 기업들이 서로 뒤처질세라 어마어마한 모델들을 쏟아냅니다. 기술 경쟁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를, 시장을 그대로 강타하는 사건이죠. 2025년 1월 27일 딥시크 R1이라는 오픈소스 모델 하나가 공개되자마자 AI 칩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에 무려 18%나 폭락합니다. 보세요. 변화의 물결이 정말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같은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부터 심지어 일반인들이 그냥 재미로 앱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기술의 땅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초의 자료들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첨단 기술의 세련된 세계에서 위기에 처한 한 국가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적인 현실로 말이죠. 이 말은 정치인 조국의 회고입니다. 2019는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그 조사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기나긴 정치적 격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녹취록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온 나라의 시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쏠려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말 그대로 숨을 죽인 채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조국 대표가 한 인터뷰를 통해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던집니다. 바로 쓰임이라는 단어예요. 자신을 이 시대와 대중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써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녹취록은 이 정치적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과연 어떤 새로운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자유권,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사회권으로요. 집, 의료, 돌봄처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깊어지는 불평등을 해결할 열쇠라고 보는 거죠. 이 한마디에 사실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4천, 5천이 되더라도 그 화려한 빛 뒤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짙은 그늘, 즉 불평등의 문제를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이나 토지공개념 법안 제도입 같은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 파편들은 우리에게 법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정치적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쓰이는 살법, 말 그대로 죽이는 법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록 벌을 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활법, 즉 살리는 법입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그 법률적 심판은 끝났다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판단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입니다. 법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그를 정치적으로 살려서 새로운 쓰임,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달라 보이는 2025년의 AI 타임라인과 2026년의 정치 녹취록, 이 모든 조각들을 다 이어붙였을 때 우리 눈앞에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한쪽에는 우리가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경제와 사회 구조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정말 엄청난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인간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미래에서 온 파편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쩌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